자, 5번 프린트 문제풀이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했어. 그 x바가 3하고 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아마 이해준이가 했었던 맞나? 그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실수는 안 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인고 하니 표본을 2개 뽑을 때는 이렇게 하면 놓칠 수가 없어. 자, 표본을 2개 뽑을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뽑는 표본이고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뽑는 표본이야. 한마디로 여기 있는 값은 뭐야? 2와 2를 뽑을 때야. 그러면 2하고 2를 뽑으면 두 개의 평균이 뭐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바의 값이 2가 되는 거야. 자, 여기 값은 뭐야? 처음엔 4를 뽑고 그 다음에 2를 뽑는 거야. 4와 2를 뽑으면 두 개의 평균은 3이 되니까 표본 평균 x바가 바로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뭐야? 표본 평균 x바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야, 얘네들이.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바가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럼 x바가 3하고 4 사이에 있는 애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지. 맞지? 그래서 이 각각 x바가 3이 될 때는 뭐야? 4, 2, 2, 4. 4, 2, 2, 4네. 그지? 그래서 x바가 3이 될 때는 2, 4하고 4, 2가 될 수 있는데 2, 4가 될 확률은 자 2가 될 확률 5분의 1, 4가 될 확률 5분의 2. 그래서 5분의 1과 5분의 2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한 거죠.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x바가 4, 2가 돼야 x가 이제 4. 첫 번째 4 뽑고 그다음 2 뽑아. 그럼 두 개의 평균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평균이 3이 되는 4가 되는 경우 5분의 2, 2가 되는 경우 5분의 1.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 x바가 3이 될 확률 25분의 4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x바가 4가 되려면 6, 2를 뽑으면 되고 4를 뽑으면 x바가 4가 되고 자, 2, 6을 뽑으면 x바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바가 4가 되려면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뽑을 확률, 이렇게 뽑을 확률, 이렇게 뽑을 확률을 여기 위에서 찾아가지고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바가 4가 되는 확률은 25분의 8이다. 그래서 이 두 확률을 더해주면 바로 이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줬더니 이상하죠, 답이. 자, 25분의 4하고 25분의 8을 더해줬더니 25분의 12가 바로 되겠죠.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는 선생님이 조금 25분의 12. 자,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2번 문제에서는 자, 확률분표 x의 확률분표가 또 나와 있네, 이렇게. 그지?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이 각각 나와 있는데 각각을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4a의 값은 1이 되고 a의 값은 4분의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럼 각각이 여기가 바로 확률이 여기가 바로 4분의 1, 자 4분의 1, 4분의 2가 되겠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 뭐 하세요? 이거 수업 안 돼. 잠깐만. 그래요? 얘들 끝났나? 오나? 아니요, 지금 한 경기 남았어요. 남았어? 네. 알았어. 나 이거 유튜브 찍어. 너 목소리 다 들어갔다. 자, 여러분 지금 축제하는데 선생님 와서 찍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어봐가지고 자, 계속 할게요. 자, 여기까지 4분의 2까지 이렇게 선생님 구했습니다. 그랬어. 여기서 모집단의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 바라 했지. 이번에는 모집단의 크기가 3이기 때문에 3개를 뽑아야 돼. 아까는 모집단의 크기가 2니까 이렇게 2개만 뽑았잖아. 이렇게 2개만 뽑았단 말이야. 이번에는 3개를 뽑아야 한단 말이야. 3개를 뽑은 3개의 평균을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여기 선생님이 밑줄쳐가지고 다시 써놨는데 여러분 여기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2보다 작을 때의 확률을 서로 빼주면 결국은 2일 때의 확률만 생긴다 이 말이야. 2일 때만 확률. 이걸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는. 여기가 핵심이야. 맞죠? 생각을 해봐. 2보다 자 다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에서 2보다 작을 때 확률을 빼버려. 이 부분을 다 빼버렸어. 그럼 남는 건 뭐야? 2일 때 확률만 남는다 이 말이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2일 때의 확률만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x바가 2일 때의 확률. 그럼 x바가 2가 되려면 이 세 개를 어떻게 뽑아야 돼? 이 세 개를 1, 2, 3으로 뽑거나 2, 2, 2로 뽑거나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1, 2, 3이 아니고 1, 3, 2도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2, 1, 3도 됩니다.
2, 3, 1도 됩니다. 3, 1, 2도 됩니다. 3, 2, 1도 됩니다. 무슨 말이야? 얘네들을 순서를 막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이야 3팩.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6을 곱해준 거야. 6을. 그래서 1이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3이 나올 확률이 4분의 2니까 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해가지고 얘네들을 곱해주면 바로 1, 2, 3이 나올 확률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생긴다? 6개가 생긴다. 그래서 64분의 12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x파가 2가 되려면 2 이렇게 나오면 이 세 개의 평균이 바로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 세 개가 표본이고 이 표본의 평균이 2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2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3번 곱하면 64분의 1이 되겠죠. 됩니까? 자, 그래서 x바가 2가 될 확률은 얘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바로 64분의 13이 되고 앞에 64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해서 약분하면 답은 13이 되겠죠. 되죠? 자, 3번 문제 갑시다. 자, 3번 문제는 모평균이 70이고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거야. 그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네. 아, x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이 중요하지. 이 공식. x바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 했어.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하고 제곱하고 같다 했어.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값은 이미 모평균 m 알려줬어. 이렇게. 자, 시그마의 값은 여기 이미 5를 알려줬어. 그래서 5를 때려 넣으면 되죠. 그래서 25가 나온 거죠. n의 값은 표본의 크기 9. 그래서 9를 알려줬어. 그래서 x바의 평균하고 x바의 분산은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해결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 있는 3하고 1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했지. 예전에 배운 거야. 3하고 1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앞에 이렇게 1이 이렇게 딸랑거리는 거는 사라질 거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3이 곱해져 있는 거는 바깥으로 나올 때 제곱으로 곱해지잖아. 제곱으로 나와서 곱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 남은 건 뭐야? 이 x바에 7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9분의 2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236이 된다는 거지. 자, 좋죠? 자,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확률 변수 x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x바가 표본 평균. 우리가 항상 x바는 표본 평균이라고 하잖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지. 자,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의 평균이 12이고 x의 표준 편차가 3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준 거야? 모평균 m의 값을 줘버린 거야. 모평균 m의 값을 줘버렸다는 거는 자, 모평균은 뭐랑 똑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도 같다. 이거는 공식인데 선생님이 적어놓은 겁니다. 알죠? 이건 뭘 준 거야? 모 표준 편차를 준 거야. 그래서 모 분산은 제곱하는 거니까 이거랑 같은 거지.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알아버리면 뭘 할 수 있냐? 표본 평균의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문제에서 n의 크기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분모는 n으로 두고 자, 이거에 원래 있던 모분산 9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공식으로 x바의 분산도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이걸 줬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잘못됐어. 프린트에서는. 여기 지금 제곱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갖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제곱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면 문제 오류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얘를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공식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분산 구하는 공식.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는 분산 구하는 공식이죠. 바로 이 공식입니다. x바의 분산은 자, 요놈의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공식. 엄청 중요한 공식이라 했지. 그래서 이 공식을 얘를 보면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떠올려서 얘를 어떻게? 이 값은 뭐야? 아까 내가 구했지. n분의 9.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지금 모르는 거. 이거 그대로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44. x바의 평균. 이거잖아. 이거 12. 그래서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값을 구해보면 얘만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자,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을 구했어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이거야. 대입을 해서 나온 식이 이거죠 이거. 그죠? 대입했더니 이렇게 식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양쪽에 145, 146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144를 다 빼주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싹 다 양수니까 역수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2를 역수 취하면 2분의 1, 2를 역수 취하면 1, 여기를 역수 취하면 9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호가 같을 때만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기억해두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9를 곱해버리면 여기는 n이 남고 여기는 9가 되고 여기에다 9를 곱하면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은 4.5에서 9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5, 6, 7, 8 총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수 n의 개수는 4개다 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모집단은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2분의 1 a, 2a가 나왔어. 이런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 다 더해서 1이 된다라는 식으로 a의 값을 구했습니다. 6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는 6분의 1이고 여기는 6분의 1인데 6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보기 좋게 통분을 시켜놨습니다. 6분의 3, 6분의 1, 6분의 2 이렇게 통분을 시켜놨어. 자,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습니까? 표본의 크기가 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있잖아요. 그지? x바.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데 이제 모두 잠깐만. 체육관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으로 이동하시고 그 부수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 나머지 학생들 빨리 체육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너희 척지하고 있어가지고 방송이 잠깐 나와서 끊겼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 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하고 같잖아, 그렇지? 모평균 m은 어떻게 구해? x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x의 평균을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해?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모평균 평균을 구했더니 바로 6분의 16이 나왔다는 거야. 6분의 16. 그죠? 6분의 16이 답이야. 여기 얘네 값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실제로 문제에서 만약에 x바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다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구해야 돼. 이때 n의 값이 16이기 때문에 8이기 때문에 이때는 8을 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겠지. 근데 얘는 사실상 얘랑 똑같고 얘는 그냥 모평균하고 똑같기 때문에 실제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다 라는 좀 단순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시다. 자, 좋습니다. 자, 숫자 1이 적혀있는 공 1개, 2가 적혀있는 공 2개, 3이 적혀있는 공 3개, 1개, 2개, 3개가 있네. 총 6개가 있는 거구나. 6개가 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만. 자, 뭐야? 1이 적혀있는 공이 6개 중에 1개, 2가 있는 거 6개 중에 2개, 3이 있는 거 6개 중에 3개 된다 이 말이야. 그치? 물론 여기를 미리 구할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하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마도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여러분 서술형 문제 풀 때 선생님이 1, 2, 3, 4번이나 뭐 1, 2, 3번 이렇게 시험 시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좀 풀이를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풀이를 쓸 때는 여러분 이렇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를 하셔야 돼. 그렇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서술형 평가에서 점수 부분 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의를 해야 돼. 그렇지? 이 문제는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야 사실. 자, 근데 선생님은 y라고 정의를 했지. 왜 그랬냐면 이미 문제에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써버렸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공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로 잡고 싶은 거야. 여기서는 공에 적힌 수가 1, 2, 3이잖아.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 공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로 취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이 x, 여기를 x로 하면 더 좋았겠지. 우리가 자주 쓰는 거니까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x라고 이미 문제에서 정의를 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x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잡아야겠다. y는 공에 적힌 수가 되고 이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됩니까?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행을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수, 10번 반복했단 말이 10번 확인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표본이 크기가 몇 개나 이 말이야? 표본의 크기가 10개야. 10번 확인했다 이 말이야. 10개를 뽑았다 이 말이야. 10개. 표본의 크기는 10이야. 10. 근데 이 10개의 합이야. 우리는 주로 10개의 평균, 한마디로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10개의 평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주로 X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10개의 합으로 표현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걸 X라고 해버렸어. 그렇지? 그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10개의 수의 평균 Y바. 왜냐하면 여기를 Y로 했기 때문에 Y의 표본 평균은 Y바로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런 문자들을 여러분이 변수를 잘 설정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자, 여기를 Y라 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Y바라고 한 거야. 그래서 10개의 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쓰면 10개의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10개의 평균이 됐는데 이 Y바는 자, 생각을 해봐. 얘가 10개의 평균이야. 얘는 10개의 합이야. 아, 여기다가 10을 곱해버리면 얘랑 같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과 문제에서 주어진 이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 표본 평균에 10을 곱했더니 표본들의 합이 되더라 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세워준 거야. 그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10y바기 때문에 10y바 10y바를 넣으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30y바 30y바. 그럼 여기 30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900으로 제곱으로 튀어나오고 이 30은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그냥 튀어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약분을 해버리면 약분 안 했네. 지금 약분 안 한 상태에서 이 y바의 평균과 y바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지. y바의 평균은 y의 평균하고 같고 y바의 분산은 n분의 분산 y의 분산 한마디로 n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여기서 구한 거지. y의 평균을 구했더니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3분의 7이 나왔고 이 y바의 평균도 3분의 7이 나온다 이것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지? y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니까 그걸로 구했더니 9분의 5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9분의 5가 나왔는데 y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10개. n분의 시그마 제곱. 9분의 5가 10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y바의 분산을 구한 거지. 그래서 이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계산하면 바로 계산하면 7분의 5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